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의 소장 이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자금이더라고요. 기업 자금. 기업 자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자금들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농신보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단계들이 있어요. 단계가. 이거는 이제 조금 작은 기업 위주로 갔을 때, 매출로 봤을 때 한 50억 언더 뭐 이 정도로 갔을 때 쓰는 거지만, 조금 더 이제 업력이 좀 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구매 자금을 많이 써요. B2B 구매 자금이라고 하죠. 이런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일반 대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구매 자금만 쓸 수 있어요. 구매 자금만. 이런 거예요. 이 볼펜을 제가 10,000개를 가져왔어요. 이 10,000개에 대해서 제가 돈을 보내야 되죠. 10,000개 얼마예요? 10,000개에 1억입니다. 오케이. 제가 물건을 받았어요. 당연히 저는 1억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1억을 나 대신 중간에 있는 은행이 먼저 보내줬어요. 돈을. 그러면 저는 어떻죠? 지금 현재 저의 재정 상황은 이 볼펜 10,000개도 있고요. 현금 1억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팔고 또 물건 가져올 수 있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대출은 아니지만 대출의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와 비슷해요. 일반 개인들로 쳤을 땐 마이너스 통장.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5천만 원을 빼서 이 볼펜을 샀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돈이 없어야지 되는데 그거를 누가 대신 빌려줬죠? 은행에서 대신 빌려줬죠. 마찬가지로 저는 물건 1억어치를 가져왔는데 돈을 누가 대신 줬어요? 은행이 대신 줬죠. 그렇게 하고 저한테는 3개월 있다가나 6개월 있다가 그때까지만 이 1억을 채워놓으래요. 그럼 어떻죠? 나는 1억을 대출 활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매자금이라고요. B2B 구매자금 대출. 자, 이거를 받게 되면 구매 때로만 써야 되는 허들이 있긴 하지만 좋아요. 정부에서도 좋아해요. 왜? 사업자금으로 돈을 빼왔지만 이걸 내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사는데 쓰시거나 다른 데 쓰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구매자금으로만 쓰세요 라고 한 게 구매자금 대출. 그래서 일반적으로 3억 해줄 거 5억 해주고요. 5억 해줄 거 8억 해주고 조금 더 많이 해줘요. 구매자금 대출은. 일반적인 운전자금 다음엔 이런 B2B 구매자금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는 업력이 조금 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는 기업들은 이 B2B 구매자금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CBO라고 있어요. CBO, PCBO. PCBO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 그 동양증권, 혜태제가 이런 데는 사채를 발행하잖아요. 사채. 전환사채, CB를 발행하기도 하고 사채를 발행을 해요. 우리 회사에 채권을 발행을 할 테니 우리 회사가 돈을 갚을 그 채무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채권에 매입하면 저는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는 거죠. 대기업들은 채권 발행을 해요. 채권을 발행했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주는 CB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채권 발행이라는 걸 하는데 매출 한 200억, 300억 하는 그 중소기업에서 채권 발행한다고 하면 그거 누가 사주겠어요? 위험하게? 제가 한 매출 한 300억 하는 500억 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할게요. 제가 매출을 이렇게 하니 채권을 발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 채권을 사시고 저한테 그 돈을 빌려주세요. 나중에 제가 이 채권 만기가 됐을 때 돈을 돌려줄게요. 그럼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겠죠. 망하면요. 당신이 무슨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망하면 저는 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중소기업이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금 조달을 하려면 그래도 이 채권 발행을 하면 그래도 금액이 크게 돌아요. 좀 하고 싶은데 안 해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다 모아요 이제. 대기업 혼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을 이렇게 100개씩 이렇게 막 모아요. 300억, 500억짜리 쭉 모이세요. 다 모여요. 그리고 이 회사가 등급이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보통 등급 이상은 돼요. BBB 이상 된다든지 그래요. 자, 좋은 기업들 그래도 매출은 좀 적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인 기업들 쭉 모이세요. 이걸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이 벌크가 형성이 됐으니 여기 이제 안전하겠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반주에 말라면서요. 굉장히 많은 바구니에 분산해서 넣어놨으니 이거 다 한꺼번에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채권을 발행할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PCBO라고 해서 CBO를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유동화 회사가 끼고 신보가 끼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주도하에 유동화 회사가 채권을 매입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거를 팔고 막 이런 과정 중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PCBO.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B2B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들이 PCBO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하시는 기업들은 많이 알고 있는 유산세 LC.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이거 물건을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은 저를 믿고 물건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돈을 먼저 다 보내나요? 아니죠. 돈 다 보내놓고 쟤네가 물건 안 보내주면 어떡해요? 그럼 쟤네 입장에서는 물건 갔는데 제가 돈을 안 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신용장이라는 게 끼는 거라고요. 그거를 폭을 확 넓혀주는 게 이제 LC 거래라고 해요. 유산세 LC 거래라고. 구매자금 때 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은 그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무역 거래에 있어서 LC가 발행을 한다. 그게 아니고 직접 그냥 이거 물건 보내주면 돈 보내줄게 이런 거 TT 거래,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고 그 중간에 금융사가 끼는 걸 이제 유산세 LC 거래라고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증권사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증권사에서. 진짜 괜찮은 기업이 있는데 미세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그 기준화된 등급을 매기니까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동화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쫙 매겨서 하는데 약간 이제 은행에서는 잘 안 해줄 것 같아. 근데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이야. 뭐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재고가 많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실재고라든지 그러면 이 제도 때문에 돈을 못 빌려주거나 아니면 좀 걸려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해주는 게 뭐냐면 증권사에서 ABL이라고 해요. ABL. 은행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증권사에서 해주는 대출이다. 이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